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TV는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롭고 시원한 논평을 해드립니다. 강신업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 회원에 많이 가입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회원가입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수통신 블룸버그가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극심한 변동성과 그리고 국민연금에 이해하기 어려운 운용, 그리고 정부의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서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시장이 되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세계 유수의 블룸버그 통신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에는 그만한 충분한 근거를 지금 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왕따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형 선고를 두드려 맞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부안해동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비중을 한계를 높여주면서 말이죠, 사실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식을 팔지 못하게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국인들은 눈치를 딱 채고서 말이죠, 한국의 국민연금이 주식을 안 판대, 걔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팔지 않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지금 미쳐가지고 말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막 사들이고 있어. 더군다나 이재명 정부가 E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2배 먹기를 했대. 돈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있어. 어떻게 됐습니까? 투기 세력이 몰려들었습니다. 전 세계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탕하고 ETF에서 한탕하고 빠져나간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언제 팔까? 사실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안다면 다 떼보자 되는 거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것만 안다면 이거보다 정주영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전부 다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다고요? 아니 250만 원 가는데 230, 40만 원 가는데 거기에서 ETF를 갖다 도입한 거 아닙니까? 5월 27일 날. 왜 5월 27일 날 했습니까? 6월 3일 날 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5월 27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ETF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국민들이 막 가가지고 사지 않았습니까? 더 올라간다는 신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살 나눠서 팔면 되죠. 그러니까 또 투기 세력들은 말이죠, 거기서 사서 올라가면 팔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우리 이재명 정부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투기 세력으로 하여금 니들 지금 사도 된다라는 신호를 준 거야. 그래서 걔들은 사가지고서는 말이죠, 가장 높은 값에 먹고서 빠져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은 가장 높은 값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또 27 거래일 만에 40%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2015년에 중국에서 말이죠, 주식 폭락이 있었는데 그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27일 만에 40%가 떨어집니까? 9,300 갔다가 5,300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잠깐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오히려 간다면 다른 거, 조그만 종목이 갈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말로 본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국민연금도 돈 벌었다가 수치상으로 벌었다가 팔지 못하는 바람에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팔아야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누가 팔지 못하게 했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팔지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비중을 올려주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한계를 터주면서 결국은 더 사도록 만들고 팔지 않도록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엄청나게 9,300까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이제는 나물러라, 내가 언제 주식 사라고 했느냐, 그따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블룸버그가 말이죠, 이와 같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는 거, 이거 한국의 경제에 엄청난 그런 아문이 들이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블룸버그는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라고 전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변동성이 개미들 트라우마를 유발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섣부른 레버리지 ETF 허용이 시장을 교란시켰다. 국민연금 일관성 없는 운용이 시장 과열을 부추겼다. 중국과 유사한 정책 실패가 우려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한 달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인 한국 증시를 두고
미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가 한국이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는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AI 산업 호황이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극심한 변동성과 정부의 서투른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다는 지적입니다. 4일자로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는 한국 역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뜨겁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라면서 코스피가 단 27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건 2015년 중국 주식 폭락 사태와 맞먹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인프라 붐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고 코스피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 퍼 5.5배 거래되고 있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강세론자들의 주장도 있지만 이런 단순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칼럼은 최근 매도세와 코스피를 부양하려는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새로운 투자자층에 트라우마를 안기고 시장에 오명을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동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등락한 날은 33일에 달해 일본 니케이와 홍콩 항생지수를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4일에 불과하고 홍콩은 0일이랍니다. 주가가 5% 이상 등락한 날이 한국은 33일인데 일본은 4일에 불과하고 홍콩은 0일이랍니다. 0. 그런데 한국 주식시장만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로 하여금 한국 증시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정부가 5월 말 도입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지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추산에 따르면 코스피가 정점을 찍었던 6월 당시 SK하이닉스 주가가 5% 움직일 때 ETF 리밸런싱 자금이 이 종목 일평균 거래량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것입니다. SK하이닉스가 전체 평균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을 교란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뒤늦게 개인의 레버리지 ETF 접근을 제한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고 나섰지만 상품 자체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부작용은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상품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날에는 레버리지 상품이 여전히 SK하이닉스 거래량의 17%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SK하이닉스 ETF와 삼성전자 ETF를 빨리 중단시키지 않는 한 앞으로도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블룸버그는 정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피해자로 개인 투자자들을 꼽았습니다. 개미들을 꼽았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건 이재명의 주식 개혁을 믿고 투자에 나섰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코스피를 사들였던 개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안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6월 고점 대비 84%나 폭락했으며 36개에 달하는 증권 계좌는 강제 청산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강제 청산 계좌 가운데 62%는 35세 이하 젊은 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젊은 층이 한마디로 거지됐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일관성 없는 행보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고 칼럼은 보도했습니다. 칼럼은 국민연금이 코스피 보유 물량 매도를 피하기 위해 매도 안 하려고 안 팔려고 국내 주식 투자 목표치를 임의로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 과열을 시키는 연기금 본연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규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코스피 열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칼럼은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실을 이유로 중국을 투자 부적합 국가로 평가해 왔는데 불행히도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처음 투자에 나선 젊은 투자들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자상할 때라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글로벌 AI 산업이 호황을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를 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꼽았습니다. 아무리 글로벌 AI 산업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코스피는 투자하는 거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중국 시장이 부적합한 시장으로 판단했는데 한국이 중국 시장 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외국 기관 투자가들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외국 기관 투자가들에게 부적합한 시장으로 지금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재명 때문입니다.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때문에 거지됐다는 겁니다. 한국 주식시장 외국에서 말이죠. 투자 부적합한 시장으로 찍히고 있다는 겁니다.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런 걸 갖다가 대통령이라고요. 대한민국은 빨리 저자를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강신업TV와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킵시다.